네, 오늘은 단어 3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처, 주변, 주위 단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처, 주변, 주위 각각의 단어의 의미 우선 보겠습니다. 근처는요, 가까운 곳입니다. 주변은 어떤 대상의 둘레예요. 자, 그러면 근처는 어떤 대상에 가까운 곳이겠고요. 주변은 어떤 대상의 둘레. 자, 그리고 주위는요. 어떤 대상의 바깥 둘레예요. 어때요? 이 단어의 정의만으로 조금 차이점 아시겠나요? 자, 여기 그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집이 여기에 있네요. 집 근처라고 하면 이 대상에 가까운 곳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까운 곳.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 자, 주변은요. 어떤 대상의 둘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집 주변. 뭐 이쪽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이쪽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위는요. 바깥 둘레라고 했어요. 바깥 둘레라고 하면 이렇게 주위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비교가 아직 안 돼, 구분하기 어렵겠죠? 뒤에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이때는 집 근처, 집 주변, 집 주위에 나무가 많다. 이 문장 모두 맞는 문장이겠죠? 집 가까운 곳에 나무가 있어요. 그쵸? 집 주변에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 그쵸? 나무가 많다. 그리고 집 주위에 바깥 이렇게 둘레에 나무가 많다.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럼 뒤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로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름 휴가 무료로 집 근처에서 즐기는 방법.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면 이 공원에서 멀리 가지 말고 집 가까운 곳에서 라는 의미겠죠? 집 가까운 곳에서 즐기세요. 그래서 어때요? 공원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공원이 막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집 근처 딱 공원 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주위에 공원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둘레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집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방법. 그래서 집 근처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르바이트 택일 선택하다라는 것 같은데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끝나고 놀 수 있는 핫플레이스 그곳에서 알바를 하느냐, 가까운 게 최고인 집 근처 알바. 그쵸?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집 주변 알바, 집 주위 알바 너무 이상합니다. 집 근처 알바, 집 가까운 곳에서 알바를 하다. 어때요? 근처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더 이해되셨나요? 네, 계속해서 근처, 주변, 주위 단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책상 근처, 책상 주변, 책상 주위.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자, 책상 근처 가까운 곳에, 그쵸? 책상 가까운 곳에, 자, 여기 쓰레기통이 있다. 책상 근처에 휴지통이 있다. 어때요? 그쵸? 책상 가까운 곳에 휴지통이 있다. 자, 그러면 책상 주변이라고 하면 나는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는 책상 주변을 정리한 후에 일을 한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다. 책상 주변을 정리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컴퓨터 옆에 뭐 펜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책상 주변을 정리하다. 어때요? 책상 근처를 정리하다. 책상 가까운 곳을 정리하다. 어색해요. 책상 주변을 정리하고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책상 주위라고 한다면 주위는 바깥 둘레라고 했었죠. 책상 주위. 그죠? 뭐 책상 주위에 이렇게
화분이 많다라든가 화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책상 주위가 책상 주위에 화분을 놓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근처, 주변, 주위 좀 더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 페이지에는 주변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한반도 주변 정세. 자, 이 단어 같이 공부해 볼게요. 정세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어떤 나라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주변 정세. 자, 그래서 보시면 한국 가까이에는 일본 있고요. 그쵸? 중국 있고요. 그런데 러시아, 미국은 조금 더 멀리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반도와 관계된 가까운 나라들을 의미했을 때 가까운 나라들의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할 때 주변 정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생활 주변 시설물은 안전한가? 자, 여기 보시면 지하철 내릴 때 어떤 시설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생활 주변, 지하철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생활 곳곳에서, 그쵸? 생활 주변에서 생활하는 그런 어떤 둘레에서 그곳에 있는 시설물들이 안전한가 그런 의미입니다. 생활 주변. 그쵸? 자, 그리고 집 주변 환경. 그래서 집을 우리가 사거나 빌릴 때 집 안의 구조와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유흥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 교통은 편리한지 이때는 주변 환경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근처는 굉장히 어색하고요. 생활 근처 시설물은 안전한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집 주변 환경 이렇게 주로 쓰지만 집 주위의 환경이 어때요? 이것도 쓰긴 써요. 이를테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주위. 주위라는 것은 바깥 둘레를 의미했었잖아요. 그래서 집 주위 환경은 어떤가요?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 정세, 생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주변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페이지에는 주위를 좀 사용한 경우 볼게요. 자, 눈. 여기 보시면 주위 이렇게 했어요. 눈 주위 피부염. 그래서 눈이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란 것 어떤 것 대상의 바깥 둘레라고 했었죠. 그래서 눈 주위 피부염. 눈 주위가 빨갛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 주변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눈 근처가 이상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자, 여기가 A군이라면 여기 적들이 B예요. 자, 둘레를, 그러니까 이 A의 바깥 둘레를 이야기하니까 주의가 가장 좋습니다. 주의를 둘러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둘러싸다 또는 에워싸다. 그쵸? 이렇게 이 바깥 주위를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된 것들 포위할 때 그쵸? 주위를 둘러싸다, 에워싸다. 이 동사들이랑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주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이해되셨겠죠? 네, 그러면 주의가 사용된 경우 더 볼게요. 주의 권유로 시작한 의료봉사, 생각지 못한 감동과 기쁨으로 돌아와. 자, 의료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주의 권유로. 자, 이것도 그대로 공부할까요? 주의 권유로라고 한다면, 자, 주의는요,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쵸? 사람들의 권유로. 그쵸? 그런데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의 권유로. 자, 오른쪽 볼게요. 유명 사진작가 길에서 쓰러져. 주위의 무관심으로 사망. 자, 여기 보시면 주위의 무관심. 그러면 이거는 주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근데 주변을 쓸 때는 주변 사람 이렇게 써야 돼요. 이때는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주위 이렇게 하나만 써도 돼요. 왜냐하면 주위라는 의미에는요. 사람이라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주의 권유로 주위의 무관심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복해서 사용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없이 주위 권유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주변이라고 할 때는 주변에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 의미는 없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주위의 의미 자리에 아셨죠? 네, 그러면 근처, 주변, 주위 단어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그 전에 어때요? 잘 구분이 되셨나요? 저도 이거 3개 좀 정리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어휘거든요. 자, 보시면 근처라고 한다면 가까운 곳을 이야기했잖아요. 가까운 곳, 그 지점, 그 곳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장소, 가까운 장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이라고 한다면 뭐 이쪽도 될 수 있겠고, 그쵸? 이쪽도 될 수 있겠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생활 주변, 주변 정세 이렇게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단어들은 같이 보시고요. 주위라고 한다면 주위는 어떤 장소를 좀 둘러싸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주위.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의미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학교 근처, 주변, 주위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때는 뭐가 좋을까요? 학교 식당, 어떤 그 곳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게 더 좋습니다. 뭐 학교 근처에서 먹었어. 밥 먹었어? 어디에서 먹었어?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번. 그러면 학교 근처 주변 주위에 식당이 많다. 어때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 근처에 가까운 곳에 식당이 많아요. 학교 주변 여기에도 식당이 많고 여기에도 많고 뭐 여기에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교 주위에 식당이 많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3번 팬들이 가수 근처를 주변 이라고 한다면 을이겠죠. 주위를 둘러쌌다. 자, 둘러싸다는 어떤 단어와 어울렸었죠? 팬들이 가수 주위를 둘러쌌다. 이렇게 되겠죠. 팬들이 가수 근처를 둘러쌌다라고 한다면 가수가 있다면 가수가 여기 있는데 근처를 둘러쌌다? 아니겠죠. 뭐 근처에서 가수 가까운 근처에서 뭐 사진을 찍었다. 이거는 되겠죠. 팬들이 가수 주변이라고 한다면 가수 주변에서 그쵸? 가수가 여기 있으면 여기 주변에서 조금 서성거렸다. 계속 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수 주위를 둘러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쵸? 가수가 어떤 무대가 있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볼 수 있는 주위를 둘러쌌다. 어때요, 여러분들? 근처, 주변, 주위 잘 이해하셨나요? 아마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